김종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입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월 26일 월요일 오후 1시 7분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실시간 방송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는 매주 월요일 격주간격으로 하죠. 오후 1시 또 한 주는 오후 2시에 신문남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인물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로 일부 공유는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시청자 여러분께는 오늘 처음 인사를 하는데요. 신경희 변호사입니다. 우리 김종필 TV의 법률팀장으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인품, 실력, 소통과 공감 능력, 전달 능력, 만 일명의 엄정한 경쟁 속에서 탑을 해서 제가 좀 과장보다는 합니다. 우리 신경희 변호사 그냥 첫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안녕하세요. 신경희 변호사입니다. 박수. 저희 세 명은 한 조로 한 2대 차례 우리 김종필 TV를 통해서 인사한 적이 있습니다. 공천부터 주권자가 참여하자 할 때도 서서 이렇게 성명서도 발표하고 막 그랬던 인연이 깊습니다. 아시니까 인사했고요. 바로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신문 읽어주는 남녀, 내신문 1면과 오피니언면을 통해서 세상을 읽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부는 1면, 김종필 TV 선정 인상적인 1면 기사 3꼭지. 이명환 기자는 3개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LH 최근 15개월 입찰 72% 담합 의혹. 4월 20일자 산업부의 김성배 기자의 기사입니다. 두 번째 꼭지는 4월 22일자 박준규 정치팀 박준규 기자가 올린 제목은 국회의원 내년부터 사적 이익 등 이해관계 등록 유무. 세 번째 꼭지는 4월 23일자 외교통일팀의 정재철 기자가 올린 미 하원 외교의 북미 이산가족 법안 가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이명환 기자가 평소처럼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합시다. 네, 이명환입니다. 4월 20일 날 화요일인데요. 이날 내일신문 1면에 보도했던 LH가 최근 15개월간 건설 사업관리 용역과 관련해서 입찰을 쭉 진행을 했는데 그 가운데 72%가 담합 의혹이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우리 산업팀의 김성배 기자가 출고를 한 기사인데요. 이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제 LH는 그 예전에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합쳐진 조직이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LH 관계자들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우리나라 이제 제일 큰 국민들의 관심사항 중 혹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주거 문제가 핵심적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공적 부문에 있어서 가장 크게 관장하고 있고 또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 조직이 이제 토지주택공사인데 이 회사를 공공의 본연의 역할에 맞게 제자리를 올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 토지주택공사가 최근 15개월간 입찰을 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92건이었대요. 이 가운데 2개 업체만 참여한 사업이 66건이다.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입찰을 했는데 거기에 여러 업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딱 2개 업체만 참여한 공사가 66건이나 되더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야, 이게 뭔가 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의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66건에 대한 내용들을 쭉 진행을 해 봤더니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보면은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한 곳만 오른 거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부당한 계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한 입찰로 만들기 위해서 2개를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산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주목해서 볼 것이 LH 임직원이 입찰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1등을 준 업체가 최종 수주한 사업이 92건 중에 83건이더라. 그러면 이 가운데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전체 그 용역 사업비의 상위 10개 사업을 쭉 분석을 해봤더니 6개 사업을
LH 전관 영입업체가 주관업체로 수주했다. 그러니까 LH에서 근무를 한 사람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어떤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가 이 입찰에 참여를 해가지고 사업을 수주한 비율이 이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상식적 수준에서 입찰을 진행했는데 전관의 영향력이 발휘됐고 또 LH 임직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서 여기에다 높은 점수를 준 것 아니냐라는 이런 상식적 의구심이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92개 사업 투찰 가격을 쭉 살펴봤더니 계약업체하고 2등 업체하고 입찰 금액이 있지 않겠어요? 입찰 금액의 차이가 1%안 되는 사업이 91건이나 된대. 전체 92건 가운데 한 건만 빼놓고 나머지는 1, 2등의 가격 차이가 1%가 채 안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실련이 이 내용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담합 의혹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LH가 최근에 진행한 이런 입찰 방식에서 담합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는 이유가 강제 차등 점수제라는 것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가격 점수가 있고 설계 점수가 있으니까 기술력을 따지는 설계 점수가 있을 거고 경제적인 가격 문제를 따지는 가격 점수가 있을 것인데요. 가격 점수와 관련해서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등의 차이가 1%가 채 안 나더라는 거예요. 거의 근접하게 붙어 있더라 가격 점수는. 근데 이 기술 점수에서 강제 차등 점수제라는 걸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1등으로 뽑힌 업체가 있으면 2등 업체는 기술력에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더라도 무조건 1등보다 10%를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점수가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져 있는데 이 기술 점수에서 1, 2등의 차이가 의무적으로 10%씩 강제 차등을 두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등으로 뽑힌 업체가 가격 경쟁력과 무관하게 이 업체가 입찰에서 1순위 업체가 될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선정하는 데에는 또 전관이 참여하거나 입찰 평가위원으로 LH 임직원이 참여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업체가 또 선정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면은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담합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한 명확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지적을 하는 기사입니다. 예, 자,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4월 22일 날 우리 정치팀의 박준규 기자가 국회의원들이 내년부터 부동산 주식 등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보도를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논의가 쭉 진행이 됐는데요. 이게 정말로 국회의원들의 사적 이익과 공적인 업무 사이에서 국회의원들이 바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제도를 제대로 적용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봐야 되는 건데 국민들 바람보다는 그 제도 자체가 뭐 그렇게 꼼꼼하게 아직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왔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그럼에도 이제 이렇게 한 단계씩 진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점은 좀 높이 사줄 만하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일단 이 제도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 국회의원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를 내년 4월 15일까지 등록을 하고요. 여기에서 국회 독립기구로 격상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 한 달 이내에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 내용은 비공개예요. 근데 어떤 거를 등록을 하느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부동산 보유 현황, 그다음에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이나 지분 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당선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 단체의 명단, 업무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추가로 등록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과 관련된 내용은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와 관련된 내용들은 그 배우자 가족들과 직접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여기에 이제 넣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로부터 이해충돌 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받아가지고 이걸 근거로 이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한테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상임위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공적인 역할과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점검해서 기본적으로 좀 배제를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이 제도를 운영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이해충돌방지법과는 조금 이것과 병행해서 이 제도를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등록된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공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윤리심사위원회에다가 제출하는 내용은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그 안에서 논의하도록 이렇게 지금 맞춰놨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를 입법기관으로서 존중해서 그 기관에 맞게 본인들 스스로 자정작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가 반영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제도 취지에 맞게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 제도를 국민들이 인정할 때도 보기에도 저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자정 능력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것도 또 반발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거를 좀 우리가 참고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 세 번째 곡지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4월 23일 날 금요일인데요. 우리 외교통일팀의 정재철 기자가 일면에 출고를 한 기사인데,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미 이산가족 법안을 가결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계 우리 한인들 이산가족과 우리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는 이산가족들이겠죠. 상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상하원 본회의하고 이제 대통령 서명이 나왔다라는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해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계 이산가족이다 그러면 2001년 미국 적십자사가 판단한 기준으로 보면 한 10만 명 정도 됐대요. 그러면 이걸 가족까지 합치면 얼추 한 20만 명 정도가 해당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 가운데 60% 이상이 80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미국계뿐만 아니고요. 우리 한국 안에서 있는 이산가족 같은 경우에도 상당수가 고령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이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만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있는데, 미국 하원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지난 2019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압도적 표로 하원 본회의에서도 의결을 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때 상원은 공화당의 의원 수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때 상원에서 이걸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폐기가 됐던 사안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상하원 선거가 새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원래는 222명이었는데 지금은 218명으로 좀 낮춰졌고요. 공화당이 221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 숫자가 비슷한 상황에서도 하원을 압도적 표차로 이 법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상원인데, 상원 의원이 미국이 100명인데 작년까지는 53대 45로 공화당이 훨씬 더 많은 숫자였는데, 지금은 숫자로만 보면 50대 50인데 하원의 의장이 부통령이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정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소속의 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어서 이게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서 상원으로 올라온다면 뭐 큰 문제가 없는 한 상원도 통과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없었던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계 이산가족과 북한의 가족들, 이 사람들이 상봉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하나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건데, 기왕이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도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 북미 간의 싱가포르 협상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양국의 그 최고 통수권자들이 뭐 서명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폐기하지 않고 끝까지 좀 지지를 해서 남북 대화는 물론이고 북미 대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심정에서 이 기사를 뽑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임명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1부 순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